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성입니다. 예, 그 옛날 팀으로 사마르칸드 그, 유명한 우즈베키스탄에서 한번 역사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로스 3세에게 멸망하면서 이 지역은 공식적으로는 셀레코우스 왕조 영역이 되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서 행정력이 잘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습병 때문에 그리스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한 그리스계 예지민들은 셀레우코스 왕조에 맞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결국 고용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대신 기원전 256년경 그리스 박테리아 왕국을 세우며 셀레우코스 왕조로부터 독립하였습니다. 이들 박테리아 그리스인들은 인도와 활발한 교역을 벌이며 그리스로 고대 인도의 문화와 역사 종교에 대한 맞는 교육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중국 서북부 영태에 살던 토아라 스키타에게 부족들이 행로에게 밀리면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유효한 박테리아를 진공하여 기원전 125년경 멸망시키면서 트란스옥시아나의 그리스인들은 보다 남쪽으로 이동하여 인도 그리스 왕국을 세웠습니다.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박테리아에 정착한 토하라인들은 쿠션 왕조를 세우고 북인도의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후엔 박테리아에서는 그리스 문자가 그대로 도입되었으며 반대로 사마르칸드를 중심으로 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일대에서는 아랍 문자를 사용한 카로스트 문자 등이 사용되었습니다. 카로스트 문자는 중앙아시아와 오늘날 파키스탄 인도 북서부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습니다. 인도 문화권과 중앙아시아가 관계성을 보여줍니다. 그리스인들이 세운 박테리아 왕조 때문에 인도와의 교역을 번영을 노렸던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경제는 토하라인들의 지배하에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행정적이 팽창하고 오리엔트에서는 파르티아가 지중해에서는 로마가 번영하는 사이에 트란스옥시아나의 도시들은 중국과 인도의 물산을 로마로 수출한 중개무역 거점이 되어 번영을 누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쿠션 왕조의 영향을 오늘날 우즈베키스탄 남부 일대의 타지키스탄 내 대규모 관계시설이 건설되면서 경제 성장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쿠션 왕조의 유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들어온 인도 스키타인 토하락의 국산인들은 당시 인도의 주로 정부였던 브라만교를 입교할 경우 낮은 카스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브라만교 대신에 인도의 상인들이 많이 믿던 종교 중 하나였던 불교로 개종하면서 중앙아시아 전역에 불교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미술은 우즈베키스탄의 밀대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시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학문 도시 테르미드는 북동쪽이 달라베전 테베 유적에서 간다라 양식의 미술품들이 상당수가 출토되었습니다. 한나라의 장관이 페르가나, 대관, 서브디아나, 강거, 박테리아 대화를 탐사한 후 흥나가 중앙아시아의 여러 도시와 통상을 하며 북부를 축적해달라는 정보를 전하였습니다. 한나라는 6만 군대로 무력 시위를 벌이며 여러 오아시스 도시 국가들에게 흉노 대신 한나라와 직접 통상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영향력은 트란스옥시아나의 동부 이탈린 분지 일대에만 매우 약하게 국한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번영하던 불교는 중국에서 한나라가 쇠퇴하고 위진남북조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국 전역으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동서교역의 중심지가 되면서 이 지역에는 설릴체유부 대승불교가 널리 전파되고 유명하였습니다. 많은 불교 대학이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고성 해초의 왕호천층 묵전이나 당나라의 고성 현장의 대당 서역기에도 등장합니다. 테르메즈의 불교 사찰에서는 그리스 박테리아의 문자, 카르스티 문자, 브라흐미 문자 이렇게 세 가지의 문자들이
쓰인 명문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승려들이 번역에 능통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네스토리우스파의 기독교가 5세기 7세기부터 점점 교세가 확장되었으며 사마르칸드의 부하라의 정권을 장악한 서구인들은 중심으로 만유교가 널리 이어가였습니다. 만유교 거를 배운 서구인들은 유럽에 가서는 기독교 행실을 하고 중국이나 인도에 가서는 불교 신자 행실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역사는 사마르칸드의 부하라를 중심으로 한 서구인들이 여러 유목 제국들의 흥망성쇠 속에서 동서교역을 주도하는 역사였습니다. 파르티아 왕국이 붕괴된 후 세기 5세기 무렵 백흥로 이른바 에포탈리라고 하는 유명민들이 득세하였습니다. 서구디아나와 박테리아를 근거지로 둔 이들은 튀르키기 연회를 사용한 토하락의 혈통의 유명민으로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트란스 옥시아나부터 인더스강 일대까지 생활한 에포탈리인들은 이전의 유목 왕조들과 다르게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서구인들로부터 세계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등 중앙 집권적 집권을 추구하면서 강력한 세력을 거듭났습니다. 이듬해 458년 페로지 1세가 사슬 왕조의 왕위에 오르도록 도운 후에 484년 헤라스 전투에서 페로지 1세를 전자시키고 사산조 페르시아의 동부 호라산 지역 일대를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기 557년 돌골과 페르시아 연합군이 부하라 근교에서 에포탈족 대군을 포위 공격에 선멸하면서 세력이 와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에포탈족은 서기 600년 사선조 페르시아의 영토 중심부의 이스파한을 습격하면서 페르시아와 전면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사산 왕조의 호스로 2세는 아르메니아 출신 장군 스바트 4세 바그라 둔이를 장군으로 임명하여 에프탈카간을 죽이고 호라산 일대를 전부 탄환하였습니다. 에프탈족이 사산 왕조의 전면전에서 궁정을 소모하는 사이에 터들골 제국이 에프탈족의 중앙아시아 영토를 순식간에 정복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에프탈 왕국은 여러 소국으로 갈라지면서 멸망하였습니다. 오늘날 카스미르 아프가니스탄 일대 지역으로 이동한 에프탈인들은 인도에서 호나스라고 칭하였으며 인도를 여행한 중국 승려들은 이들을 미히라 콜라가 불교 승려들을 학살하고 여러 사찰을 파괴하여 불교 교시가 많이 꺾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트라 신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미히라 콜라 왕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시아고트에 해당하는 사갈라를 근거지로 하여 520년 힌두 지방을 정복하고 그곳의 불교 사원들을 마구 자비로 파괴하였다고 합니다. 승려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정권이 승려 현장은 카스미르와 간다라 지방을 정복하고 승승장하거든요. 미히라 콜라 왕은 굽타 왕조의 처형에 막히면서 인도 대륙 정복에는 실패했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라콜라 사후 신드 간다라 카스미르에 있던 에프탈족이 언제 그랬냐면 불교로 개종하고 인도인과 동화되었습니다. 에프탈족은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활용한 서달고 제국은 서구도 무역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물산을 동남아 제국이나 사선조 페르시아에 추천한 무역을 장악하였습니다. 서구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역 네트워크를 지켜주고 도시 성벽을 보여주는 트리키인의 전사들과 대개 평화적으로 교류하며 서로 간의 통원도 많았다고 합니다. 윤목 제군들은 전사자 집단답게 사치범을 주어 위신을 세워줘야 전사들이 충성을 거둘 수 있는데 서달과 제국은 서구인들의 동서무역을 통한 무역 수입만으로 이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할 수 있었습니다. 트란스 옥시아나의 서구인들은 에프탈족과 서달과 제국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 준 것뿐 아니라 도시에서 생산되는 일제의 공산품 직접 공급하고 이에 관해서 봉사하는 등 이들 민병들이 단순한 전사단에서 국가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고학을 통해서 트란스 옥시아나의 문서 상당수를 발굴하고 해석한 결과 고대 서구인들과 돌고 제국의 튀르키인들 사이에 결혼은 강범하게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소련과 터키 간의 헌혈은 유목민들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정식 강간이나 노예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공정관계에서 사실상 대등한 관계로 이르는 결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트란스 옥시전의 결혼 관련 문서에는 이혼시 유죄를 관련한 조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면 불가능한 경우였습니다. 당시 발견된 이골 중 상당수는 이미 동아시아계, 서아시아계 유전자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7세기 중령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마르칸드 구도심의 아프라시아 궁중벽가에는 머리에 깃털을 꽂은 조관을 쓰고 둥근 고리가 달린 큰 칼을 찬고 있는 고구려 사신도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로 동맹을 주고하던 고구려의 예거적 노력과 양력 증명은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7세기 이슬람 세력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 지역은 8세기부터 우마이야 왕조와 아바스 왕조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아랍 옛날에 이 지역을 그 강강 너머의 땅이라고 라는 뜻의 미와 나흐르라고 불렀습니다. 이슬람 세계 외에도 당나라가 이 미와 마와라 나흐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했으나 토원 제국에 막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탈라스 정도에서 고선지가 피함으로써 절제당하였습니다. 이슬람의 도리 이전 불교 만이교 네스토리우스파의 임원면 특유의 천신신앙 탱그리 신앙의 가축장이었던 이곳에는 예루살렘 스피들이 선교를 하거나 불교 대학의 이슬람 대학교를 개설되면서 점차 이슬람화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제국의 스피들은 고예근을 강조하는 중앙아시아의 서일 체유부 불교 교류의 영향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불교 지역에 이슬람을 설교하는 과정에서 이 제국에 도착해서는 불교적 성격을 띠게 된 것입니다. 부하라의 사마르칸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바로 타지키스탄의 호잔트는 고대 불교 대학 시설과 시스템을 물러받은 덕분에 페르시아의 이샤프르 메르부와 함께 중세 이슬람 학문의 중심지로 유명하였습니다. 하디스를 신뢰에 따라 세계적으로 10대 수한 부하라의 무하드 알-부하리 파리카나의 천문학자로 유럽의 알파라카누스로 알려진 알파라카누스 부하라 궁계에 태어난 이분 신화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페르디시 출신의 역사학자 알-바루니 테르메지 출신의 하디스 편집가 하디스 등등의 유명한 학자들이 오늘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에 해당하는 지역 도시 출신입니다. 알-바루니는 한편으로는 역사가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리학자, 천문학자이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호라잠시에서 4.8m 높이 지구본을 제작했으면 동시에 고대 국가들이 연표라는 책에서 이집트와 갈대아, 바빌론, 그리스의 페르시아, 유대와 아랍 역법을 서로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알-바루니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인도의 역사와 문화, 종교에 대해 광고의 기록을 담은 명저를 전수했습니다. 이전 인도에 쓴 인도 김문능은 인도인들에 대한 간략하고 비상적 기록으로 힌두교나 힌두 철학 및 인도 역사 자체에 대한 설명이 부실했다면 알-비루니는 기탑 알-힌두는 인도 종교와 철학, 과학과 역사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폭넓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730년대 아랍인들이 이 지역에서 많은 수의 에플타족과 티르크족 포로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티르크족 노예들이 군인 노예나 집사로 각광받으면서 이 지역에서 포로로 잡힌 티르크인 노예들이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아바스 왕조의 고지에 공급되었습니다. 전생기를 내려둔 아바스 왕조가 제5대 칼프 하룬 알-라시드 사후 분열되고 힘이 약해졌습니다. 정경항을 관료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를 틈타 페르시아인들이 호라산과 마와라의 나흐르 일대에 단농집적인 나라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타지크가 타이르 왕조가 그것입니다.
페르시아인들이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토로한 아바스 칼리프족의 제8대 칼리프 알-무타심은 중앙아시아에서 잡혀온 티르키인의 병사들에게 기대기 시작하였고, 아랍인 군인들은 여기에 반발하여 티르키인 노예 병사들과 유혈 충돌을 벌였습니다. 알-무타심이 아랍인 군령과 티르키인 군령을 분리시키고 티르키계 군인들을 편애하기 시작한 것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점점 병권이 밀려나고, 이런 티르키계 노예 군인들이 과거 자신들의 구매자 했던 아랍인들을 점점 찍어 누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타이르 왕조를 간신히 제압하는 데 성공한 오늘날 이란 남부에서 페르시아인들이 다시 사파르 왕조라는 이름을 봉기하였습니다. 아바스 칼리파들은 사망 가문에서 사파르 반란군을 토벌할 것을 명하고 사파르 군대를 제압한 사망 가문은 명목상 아바스 칼리파들에게 충성하되 세금을 내지 않는 사실상 독립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사만 왕조는 페르시아 문화를 트란스 오시아나 지역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행정 영역에서 서구와 아라바가 밀려나고 페르시아가 대신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사만 왕조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하던 나라였는데, 사만 왕조에서 세계적으로 관련 금화와 은하가 신용도가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세초 북유럽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폐 중 3분의 1 이상의 타스켄트, 포하라, 사마르칸드, 바로 접배창에서 찍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사만 왕조에서 주저한 화폐는 다시 바그다드 등 중동으로 흘러가 훈목표와 노예 수입, 대금으로 북유럽에 흘러들어갔습니다. 또는 스웨덴, 러시아계 바이킹들이 볼가강을 따라 카스피해로 직접 내려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만 왕조는 상인들과 장인들을 우대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마다 숙소를 세웠습니다. 이는 후대 셀주크 제국의 재상 니잠 알-몰크의 정책으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만 왕조는 유단 티르키즈들의 내부를 이용하여 이들을 노예로 삼아 서쪽으로 군인 노예로 판명하거나 아니면 자국 영토 내 광산에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사만 왕조와 유단 카리안 강국은 홍수로 분열되어 한쪽은 아르슬란 사자칸, 다른 한쪽은 부그라칸이라고 불리며 전쟁을 벌였습니다. 다만 사만 왕조의 지원을 받은 다른 카라한 부족들을 공격하던 타투크 부그라칸은 이슬람을 개정하고 자신의 숙부를 제치한 뒤 아르슬란 칸을 제압하면서 카라한 강국을 통일하였습니다. 탱거리 시장, 불교, 마니계를 믿던 티르키인들은 점차 이슬람을 개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타투크 부그라칸의 손자는 사만 왕조를 역으로 점령하면서 티르키인의 중동 진출에 가소가 되었습니다. 카라한 강국은 사만 왕조의 영토를 점령한 것을 계기로 많은 타지크계 시민들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오히려 문화적으로 동화되는데, 이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투르키인들은 문화적으로 급속히 페르시아 순니 이슬람 문화로 동화되었습니다. 부하라의 왕님 도서관이 997년 불에 탔습니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호라즘의 구르 칸지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라즘의 마문 가운데는 대규모 도서관들을 운영하고 학자들을 호양했으며 정기적으로 학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기 11세기 호라즘은 오타질라 학파의 중심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기 12세기 인물은 아흐무드 알-자마르크 샤라르는 무타질라 철학을 바탕으로 코란 주예서를 저술하였습니다. 그의 저작은 당시 신학자들이 기준으로 지나치게 합리적이라서 이단의 시되었으나 그의 주예서의 저술은 아랍어 문법 해석 및 주예서의 문장력이 매우 출중하여 후대 아랍인 이나 페르시아니 코란 주석학자들은 자마크샤의 주석서의 무타질라 교리 내용만 자르고 유용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10세기, 12세기 굴칸지는 무타질라파의 비무타실리파, 플라톤주의자,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 갱간한 정통주의자와 세속주의 서양을 자유서상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무슬림이 아니라도 학회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리겐지 학회와 주요 참지자였던 아부 사을 나시히와 아부 하이르 할마르는 데스터리우파 기독교 신도였습니다. 우타질라 학파는 몽골이 침략 이전까지 호라즘 학계의 주요 학파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0세기 말부터 셀주크가 이끄는 오우주 티르크족이 시르타리아 강 삼각지 근처에 의지해 왔습니다. 셀주크의 아버지는 과거 하자르 왕의 신하였는데 아버지가 죽어도 셀주크는 하자르 왕궁에서 컸다고 합니다. 셀주크의 아들들은 예리비 구약 선생에 나오는 인물들과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유독에서 이슬람으로 개정한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옥시아나에 도착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셀주크가 그가 이끄는 오우주 티르크족들은 이슬람으로 개정했고 인근 지역의 다른 비무슬림 오우주 티르크족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서구디아나를 근거지로 삼은 셀주크 제국은 가지나 왕조의 지배를 받던 호라산 지역의 도시들이 자발적인 복종을 받아냈습니다. 위협을 느낀 가지나 왕조의 술탄 마수드는 셀주크를 공격하지만 1040년 베르브 근처에서 대피하였습니다. 셀주크 후계자 알프 아르슬란과 그의 아들 말릭 사이 제2기간에 셀주크 티르크는 가라한 강국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동부 영토를 안정시켰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쪽으로 평창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알프 아르살라는 보호자는 재상 니잠 알 물크는 사마르칸드 무하라 여러부 이사프르를 잇는 도로망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을 설치하며 경찰을 주둔시켜 세금 수입을 증대시켰습니다. 페르시아계 맹자사 니잠 알 물크가 내치를 책임지고 셀주크 왕들은 전쟁을 전담하다시피 하는 이러한 구조는 서구인들을 도시에서 장사하고 튀르키계인들은 도시 성벽과 무역상들을 보호하며 약탈한 물건을 서구인들에게 체험을 하는 과거 서돌골 제국의 시스템을 물려받은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말 물쿠가 추구하던 이상적인 국가는 안전한 상태에서 농민과 상인들이 부를 창출하고 부유해진 농민과 상인들이 세금을 납부하면 세금은 군대와 경찰에 투자되어 안정을 보장하고 농민과 상인들이 지속적인 안정을 누리며 지속적으로 부를 창조하는 선순환 능력을 가진 사회였습니다. 셀주크 트루크는 페르시아를 넘어 1055년 바그다드에서 칼리프 등을 농락하던 시아프 부하의 왕조 군벌 세력을 축출하고 1071년 난지케르트 전투에서 동동아 제국마저 격파하였습니다. 트리켄들은 카보카스와 아나톨리아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트란스 옥시아나 지역에서 튀르크어가 주요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유명한 제머리 해국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